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필요한 학습량의 변화, 어떤 경우가 정상일까요? 한번 잘 볼까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래프 이해되시죠? 역삼각형은 뭘까요? 공부할 게 별로 없어. 그러다가 고3 중요한 시기에 공부할 게 너무 많죠. 이쪽은 뭘까요? 공부할 게 많아 정말. 근데 다 가면 갈수록 공부할 게 줄어들죠. 어떤 게 정상일까요? 역삼각형, 정삼각형. 이게 정상인가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떤 학생이 밥상에 밥을 먹습니다. 먹죠? 그 먹는 만큼 밥상에 남아있는 밥은 늘어야 될까요? 줄어야 될까요? 줄어야 되죠. 그렇죠?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대학 갈 때 무슨 학문을 연구하는 건 아니죠. 교육 과정이 있죠. 공부할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럼 아이가 계속 공부를 하죠. 그러면 남은 공부는 줄어야 되죠. 따라서 정상은 이쪽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숙제는 필요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미국 스타일을 발칵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초등학생의 숙제가 읽기를 제외한 건 학습 능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중학생이 매일 1시간 30분, 고등학생이 매일 2시간 넘게 숙제를 하는 경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 라는 아주 실증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숙제가 효과가 없다. 근데 재밌게도요, 읽기는 효과가 있대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베낄 수 있죠. 맞나요? 그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베끼잖아요, 그냥. 내 글씨는 맞죠? 그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읽기는 어떨까요? 읽기는 잘 보세요. 글을 읽다가 딴 생각을 하면 끊기죠? 그럼 다시 돌아오게 돼 있죠? 이제 뭔가 좀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라는 행위를 하더라도 실제 머릿속에 남는 학습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초등학생들이 숙제를 통해 이런 학습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건 충격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교사들이 적절한 숙제를 내주는 기법이 부족한데 이렇게 되면 의욕을 꺾을 수도 있다. 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학습 효과를 따지지 않고 숙제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이런 얘기를 몇 번 정도 들을까요? 너 숙제부터 하고 놀아. 이 얘기를. 몇 번 정도 들을까요? 너 숙제 다 했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숙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 괴롭히려고 숙제를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습 효과를 따져봐야 되죠. 자, 요 문제를 가지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찍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정보를 조작하는 작업기억. 그 다음에 요게 연결되면서 연관기억이 되고요. 그러다가 요게 최종적으로 장기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명확한 게 있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 이거 명확하죠. 헛수고죠. 고생한 보람이 없죠. 그죠? 어떤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장기기억이 만들어지지 않았어. 똑같은 겁니다. 어떤 아이가 열심히 숙제를 했는데 엄마하고 계속 실갱이하면서 억지로 숙제를 하긴 했어. 결과물은 제출했어. 검사 받았어. 근데 아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 이거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자, 예전에 과학 동화를 보니까요, 장기 기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뭔가 외부 자극이 들어가면은요, 뇌신경세포 사이에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전류가 이제 신경세포 사이 시냅스에 오면 뭘까요? 신경 전달 물질, 화학신호로 바뀌어서 여기 연결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발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제. 자, 오늘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 얘기 듣지 마시고요. 실내 윙 소리 들어보세요. 들리십니까? 윙 소리 들리죠? 자,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윙 소리가 지금 여러분들 계속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그거 어디 갔다 왔나요? 자, 다시. 자, 제 얘기 듣지 마시고 다시 들어보세요. 이게 바랍니다. 뭘까요? 들으려고 하면 들리는 거죠? 맞나요? 두뇌 활동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행위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뇌가 자극하고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들리십니까? 이게 발화예요, 발화.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이 그냥 어떤 학습이라는 행위를 하면서 발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뭘까요? 행위만 했지 뇌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자, 발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강해진 신호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최근에 요게 이제 화학 신호가 요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 그러니까 요게 열려가지고 신호가 연결되면 뭘까요? 기억이 나는 거고요. 요게 닫혀가지고 뭘까? 연결이 끊어지면 뭐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어떤 것에 계속 집중을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의 주의력이 뭘까요? 전기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전기가 강하니까 잘 열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딴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 그 사이에 뭘까요? 전기가 약해졌죠. 끊어져.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죠? 근데 어떤 거는 딴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기억이 나. 이게 장기 기억입니다. 그 메커니즘이 밝혀진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기억 단백질이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BDNF라는 물질이 발견됐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로 가서 요 열린 상태를 뭘까요? 고정시켜버려. 예? 혹시 지금 본인 이름이 헷갈리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 본인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내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단백질을 뭘까 제거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이름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예? 바로 기억 단백질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이 작업기억, 연관기억, 장기기억의 가장 중요한 건 발화가 일어나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발화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다시 들어보실래요? 들리십니까? 내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뭘까? 내 의지로 그 신호를 강하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기억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죠. 자, 이게 이제 뇌 정보 처리 과정 개념인데요. 잘 보세요, 일단. 아이들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몸에 소리, 빛, 뭐 등등 다양하게 들어가죠. 근데 그 중에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또는 아무리 뭘까요? 강한 자극을 줘봐야 감각 기관에 등록되지 않고 사라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 많이 탈락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앉아가지고요, 그냥 눈만 보고 베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학습이 아니에요. 그건 학습 노동. 네? 최소한 그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뭘까요?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요. 일단 작업기억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작업기억으로. 자, 첫 번째가 이제 작업기억으로 들어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자, 다시 들어보세요. 들리시죠?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뭘까요? 그거를 갖다가 끌고 와야 돼요. 작업기억이라는 곳으로. 끌고 와서 그때 중요한 게, 안 그러면 여기서도 사라지고요. 여기서도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거는 쫙 끌려 들어와. 뭘까? 궁금한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죠. 내가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욕하고 똑같은 거예요. 궁금한 거. 이런 정보가 궁금했는데 그 관련된 정보가 들어와. 그럼 쫙 끌고 들어오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은 능동적인 행위인 겁니다. 아무런 의지 없이 영어를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되뇌인다 그래서 이게 영어가 될까요? 그거는 그냥 관상용 영어예요. 관상용 영어. 아, 우리 아이 영어를 지금 씨부리고 있구나. 그럼 아무런 자극을 주지 못해요. 되게 중요한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작업기억인데 요게 이제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기억이 하위 경도 생존 반응. 무슨 얘기일까요? 요 작업기억이, 자, 따라해보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태정태세 문단세. A, B, C, D, E, F, G. 다 합치면 21개입니다. 나누기 3하면 7이죠. 작업기억 용량이 생각보다 작아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단위가 7가지밖에 안 돼요. 가나다라 마바사 7이죠. 태정태세 문단세 7이죠. 왜? 그까지 끊어서 외울 때 뭘까요?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는 범위예요. 이해되셨죠? 왜 무지개를 빨주노초 파란보라 그러죠? 7가지로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기억하기 적당한 용량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거예요. 이 작업기억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최근에는 언어 부진이나 학습 부진의 많은 문제가 이 작업기억의 정상적인 작동에 문제가 있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이 일단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단 자극이 들어와서 작업기억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발음이 들어왔어. 근데 그때 장기 기억에서 사과라는 이미지가 딱 들어오면 뭘까요? 아, 이 사과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나치게 긴장이 되거나 또는 짜증이 나거나, 앞에 쭉 봤죠? 즐거운, 귀여운 감정을 느끼면 팡팡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불안해. 긴장이 돼. 그럼 뭘까요? 작업 기억이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는데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장기 기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배경식이라고 그러죠. 그게 순간적 작업 기억이 같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얘기가 외부 정보예요. 그 외부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어휘 사전이 뭘까요? 축대협에 있는 거지. 장기 기억에. 거기서 끌고 오는 거죠.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끌 정보가 없어. 그럼 뭘까?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작업 기억의 정보 처리한 결과 있죠. 결과가 장기기억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결과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호화라 그럽니다. 이거를. 아무거나 장기기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철저하게 이런 겁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어. 그걸 그냥 그대로 장기기억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말에서 내가 의미를 느껴. 아, 저거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럼 그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단순한 암기는 장기기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게 철저하게 뭘까요?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패턴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요걸 정확하게 걸러서 이제 장기기억으로 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장기기억이 기억되는 것이 인출되는 가능. 예. 근데 여기서 이게 장기기억에 있어요. 근데 장기기억에 있는데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건데 앞에 우리가 시험 상황에서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그 긴장 상황이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의 작동을 방해하니까 뭘까요? 잘 안 불러지는 거죠. 예, 이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알아도요.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왜? 실제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많은 자극이 아이들 뇌를 자극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 그 아이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그 결과 집중력을 발휘한 것만 뭘까요? 어디로 들어온다? 작업 기억으로. 그 중에서 이게 적정 난이도의 문제죠. 어느 정도 배경식이 장기 기억에 있는 것만 뭘까요? 이해가 된다. 예. 그 중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된 것만이 뭘까요? 장기 기억이 된다. 예? 예. 그리고 그 중에서 뭘까요? 그 중에서 자기가 워킹 메모리로 관련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계속 불러낸 것들이 있죠. 요것만이 그 아이의 평소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놀랍게도 잠을 잘 때 기억을 만든다네, 이거. 아, 이거 황당하겠네, 이거. 예? 열심히 외워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사람의 뇌는 왜 잠을 자는 동안에 장기 기억을 만드는 걸까요? 이거 명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 예. 이거 아이들 실력은요, 생각보다 아이들 공부 실력은 되게 원리를 알면 쉽게 쌓을 수도 있고요. 점점 더 이제 이 아이가 희망적인 거지. 지금은 되게 아이가 부족한 게 많아. 근데 가면 갈수록요, 정인으로 공인으로 가면 갈수록 훌륭한 학습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원리에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장기 기억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기 기억이 쌓이면은요, 잘 보세요. 적극성을 발휘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 머리가 채워진다는 느낌이 들죠. 공부를 하면 채워진다는 느낌이 있죠. 그 느낌 뭔지 아시죠? 좋은 느낌일까요? 나쁜 느낌일까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지적 만족감, 조금 더 지나면 성취감이라 그러죠. 그런 느낌은 최고급 감정이에요. 가장 높은 감정. 그러니까 뭐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면 게임 같은 것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골프를 좋아하는 대학 교수는 가짜 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학자들 만나면은요, 골프보다 공부가 더 재밌다 그래요. 왜? 최고의 감정이니까 그게. 근데 그 감정을 이제 느끼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한 게 사라지면 안 돼요. 그렇죠?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근데 장기 기억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응고화라는 말도 쓰거든요. 일시적인 정보가 굳어야 돼, 머릿속에.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수면이에요. 그럼 여기 원리가 있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원리. 그럼 왜 잠잘 동안에 할까?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뇌는 움직임을 멈추면 안 되죠. 그죠? 심장이 멈추면 죽음이잖아요. 뇌가 멈추면 뇌사잖아요. 계속 움직이죠. 그러니까 뇌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잘 보세요. 짜증날 때, 불안할 때는 우선순위가 뭘까요? 그 감정으로서 벗어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되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 이 얘기는 뭘까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초조, 불안, 긴장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세상 만사 복잡해. 안 돼. 그때 미래를 설계하십니까? 술을 한 잔 마십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뇌의 우선순위는요. 급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급한 것부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거죠. 동의하시죠? 자, 근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어. 근데 언제 그러면 이제 분명히 기억은 단기 기억, 연관 기억, 장기 기억. 크게 나누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구분된단 말이에요. 단기 기억은 사라지는 거고 장기 기억만이 뭘까요? 공부 소득이거든요.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아이는 문제를 풀 때 학습량으로 풀까요? 기억량으로 풀까요? 그렇죠.
기억한 거 갖고 푸는데 문제는 이제 그 종류가 다르니까 이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이 되려면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건 중에 필수 조건이 잠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뇌는요, 의식이 있을 때는요, 우선순위가 뭘까요? 저장이 아니라 반응이에요, 반응. 이해되시죠? 자, 쉽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장사를 해요. 손님이 계속 오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뭘까요? 물건을 팔아야 되죠. 손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돈 세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돈은 언제 세죠? 아, 그렇죠. 문 닫고 나서. 이해되셨죠? 따라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이건 최근에 연결된 이제 잠자는 동안에 낮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한다. 조금 정교한 내용,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거예요. 보니까 렘수면, 넌렘수면, 예? 그거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렘수면 상태에서 뇌는 서파 수면 동안에 조용해진 틈을 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아무런 정보가 안 들어와요. 그때는 뭘까요? 낮에 입력한 정보 중에서 중요한 걸 끄집어내는 거야. 손님이 안 오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부 정리하는 거야, 장부 정리. 예? 예. 그 상태. 그래서 그때 다시 기억을 떠올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다가 딱 올라와. 이때 다시 뇌가 움직이거든요. 그때 뭘까요? 혈액을 분비시켜가지고 뭘까요? 기억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거거든요. 사람의 기억은 학습한 정보에 대한 선택적 신뢰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게 뇌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연결을 만듭니다. 연결된 상태가 기억인데 이 기억이 오래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억 단백질. 네. 근데 기억 단백질이 분비되는 조건은 뭐다? 네. 수면. 이해되셨죠?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중요한 게 그건 학습량일 뿐이고요. 기억량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공부할 게 많아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과목이 많아지고 응용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또 확인학습도 해야 되고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학습량이 늘 수밖에 없다.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돼요. 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노력한다 그래서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저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완벽하게 틀린 방식으로. 지금 생각해보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인간의 언어 습득 메커니즘과 어떻게 하나도 안 맞게 공부를 했을까? 놀랍게도. 뭐 단어장 만들고요. 문법책을 공부하는데 제가 그때 약간 편집증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요. 다른 책을 보니까 이 책에 없는 문법이 나오는 거야. 이 책 가지고 공부하면 영어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점점 두꺼운 문법책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했어. 머릿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자, 고학년인 첫째와 둘째 학습량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저학년 때부터 해둘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해두니까 고학년 때부터 수월하게 진행되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진도를 10번 나갔어요. 학습량이 충분합니다. 선행까지 했어. 그거 그냥 고생한 거예요. 그냥 고생한 거라니까 그냥. 그래서 아이가 인내심은 조금 향상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 인생이 참 피곤하고 힘든 거구나. 깨달을 수는 있어. 근데 중요한 게 그 머릿속에 장기적으로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은요, 분명히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아이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초, 중등 교육과정은요, 나선형 심화 구조입니다.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서 심화되는 구조예요. 새로운 걸 계속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과목 수와 난이도가 높아져 학습량을 늘어나니까 미리 학습 준비를 철저히, 미리라는 쪽 답을 찾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다져야 됩니다. 자, 어떤 아이가요? 잘 보세요. 장기 기억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 아이가 수학이 좀 느려. 그러니까 50점이 목표야. 50점을 확실하게 받자. 그럼 이 아이는요, 거기서 60점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60점에서 10점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부터 목표가 80점, 90점이야.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럼 앞에 기억, 정보 처리 메커니즘 봤죠. 어렵다. 작업 기억이 유축되죠. 네? 뭘까요? 장기 기억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럼 고생한 거예요, 그냥. 고생 많았다. 위로해줄 대상인 거예요.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실제로 아이들의 학습을 밀접하게 관찰하면서 책임 교육을 하는 교사들을 만나보면은요, 징그럽도록 반복을 시킵니다. 확실하게, 특히 연상 같은 경우. 왜 그런지 아세요? 자동화 돼야 돼요, 자동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는 뭘까요?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하니까, 물론 그때 더 중요한 건 감정입니다. 지겹게 반복시키면 안 되죠. 재밌게 즐겁게 성취하도록 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그 과정을 생략하고 나면 중요한 게 뭘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잘 보세요. 워킹 메모리에 문제가 들어왔어. 근데 장기 기억에서 팍팍 들어와야 되죠, 배경지식이. 맞습니까? 그런데가 또 뒤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절차 기억도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매끄럽지 않아. 그러면은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안 풀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의 희망을 잠깐 볼까요? 여기서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 대학 갈 때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무슨 얘기냐? 초등학교 때는요,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예, 초등학교 때는 확실한 것들이 있죠, 자기가. 이거를 확실하게 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예, 이쪽으로.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자꾸 공부를 많이 해. 예, 그러면은요, 중요한 게 진도 나갔지만, 예, 남는 건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일단, 공부를 했지만 제대로 기억나는 게 없어.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이들이? 예, 자, 따라해 보세요. 공부 허무감. 예, 여러분들도 허무감이라는 거 느낄 때 있죠? 뭘 했는데, 이게 기대가 안 되니. 밑바닥에 물 붓기? 예, 예,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공부를 좋아하게 태어나요. 그거 아세요? 모든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본능은 학습 본능입니다. 근데 그 학습 본능을 발휘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어. 어릴 때부터 늘 좋은 사람한테 지지받고 격려받으면서 훌륭하게 컸어. 그럼 사람을 싫어할 이유가 없죠. 아닌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했어. 결국은 뭘까요? 사람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있죠. 그거 비슷해요. 공부도 비슷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있죠. 입력이 중요할까요? 저장과 출력이 중요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를 적극적으로 자꾸 표현해 봐야 돼요. 뭘 많이 배웠다기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표현해 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관심 있는 걸 공부해야 돼요. 표현 욕구가 있는 걸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이거 배웠는데, 되게 재밌어. 신기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돼요. 제가 볼 때 그거 하기도 바쁜데?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야, 이거는 필수 개념이에요. 필수 개념은 맞아요. 근데 그게 아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거든? 장기기억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필수면 뭐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50점은 확실해. 이러면 뭘까요? 60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게요. 우리 아이가 지금 80점, 90점을 받아. 근데 얘가 어떤 게 장기 기억인지, 어떤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 뒤죽박죽이 됩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중요한 게 있거든요. 정리의 기술이에요. 내가 모르는 걸 확실하게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있죠.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뒤죽박죽이야. 이거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공부는 수단이고 목적은 뭐다? 기억이죠. 모든 거 다 수단이에요. 엄마의 잔소리, 좋은 인터넷 컨텐츠, 좋은 모든 것들 있죠. 뭐 공부방, 학원 다 뭘까요? 다 수단이고 목적은 뭐죠? 기억이에요. 기억. 근데 기억을 하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적정 학습량을 해야 돼요. 왜? 낮에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밤에 다 돈 못 세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저도 모르게 자꾸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든다. 이 얘기는 뭘까요? 첫 번째, 공부를 하면서 느낀 부정적 감정. 또 일어나는 거죠. 공부가 점점 싫어지는 거죠. 두 번째, 해도 차곡차곡 쌓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꾸 까먹는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아이의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아빠 탓이야. 이거 생각해. 그런다고 답이 있나? 그리고 중요한 게 공부할 게 너무 많으면 대충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다라고 아이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죠. 적정 학습량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이가 수학책을 딱 보고 엄마, 나 이걸 확실하게 알아. 이게 최선의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몇 가지는 내가 공부를 했어. 이건 내가 확실해. 이건 몰라. 그럼 됩니다. 아이는 거기서 뭘까요? 충분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그 나머지는 앞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걸 몰랐어요. 아이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님이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부족하다고 느껴. 그러면 이 아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에 의미부여를 하기보다는 뭘까요? 찾고 이 아이가 지금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에 신경이 쓰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결국은 장기교육이 안 되면 다 허무한 거란 말이에요. 자꾸 공부를 강요해. 결국 아이는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가 싫은 데다가 해도 안 된다는 느낌이 강해지기 시작하죠. 이런 정서가 쌓이면 모든 아이들은 뭘까요? 예. 공부를 왜 하니? 에휴, 먹고 살아야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하지만 혼자서는 못 푸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 개념을 알지만 유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